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이 얘기들을 조금 했었죠. 그래서, 빈칸 추론에서 우리가 이제, 꼭 살펴봐야 될 건 결국 바로 뭐냐면,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낯선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봤는데, 해석은 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약간 낯설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독해는 말 그대로 여러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문장들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약간 낯설거나 어색한 표현이 보이면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는 것들이 독해 지문에는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문장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문장을 읽어가면서 앞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인 연결성, 즉 같은 흐름을 갖는다. 이걸 좀 같이 살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부분에 약간 낯설거나 혹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자 입장에서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그 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몇 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테니까 옆에 문장 한번 읽어가 보자. 그리고 또 그 옆에 문장도 어색하다면 그 옆에 문장까지, 즉 내가 이해되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 읽어보고 그 이해되는 문장을 바탕으로 나머지 문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글을 읽어가면서 지문 속에서 이제 중심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건데, 중심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반복이죠. 그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그러면 그건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진술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다시 표현을 바꿔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것들은 이제 뭐 in other words라든가 뭐 that is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그냥 이것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줘라. 그래서 앞뒤가 같은 의미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라는 것은 이제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나와야 될 때 그때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상위 개념 속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개념으로 이제 종합할 때 역시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상위 개념 속에 있다고. 즉 반복 강조되는 것은 핵심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상위 개념 속에서 지문 속의 핵심어인 키워드를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역접을 가리키는 말들 있죠. but이라든가 however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이 일단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문 속에서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대상과 차이점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자. 그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선택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걸 찾는 것이 당연히 목적이지만 정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괜히 읽었다. 시간 낭비야. 차라리 다른 걸 읽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지문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답 선택지는 과연 뭐냐? 오답 선택지는 즉 핵심화라든가 주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일 때, 즉 글을 읽지 않아도 있어 보이는 괜찮은 말, 그 내용은 당연히 오답이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 단순히 사례 중에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했거나 제시문의 일부와 관련된 내용,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지문서에서 쭉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오려나? 이런 식으로. 즉 제시문의 내용이 아니라 다음에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내용, 그걸 가지고 보기를 만드는 것 역시 오답이다.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선택지, 이것도 역시 오답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지문의 주제라든가 필자의 주장이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 때? 빈칸 앞에 부정어가 나올 때. 빈칸 앞에 no라든가 not, never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필자가 생각하는 주장이라든가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런 오답 선택지를 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필기하겠습니다. 오답 선택지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 4번, 5번, 6번 요것만 적어주세요. 오답 선택지 그렇게 써주시고 4, 5, 6 요것만 적어주세요. 나머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문을 보면서요. 지문을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기하셨나요? 자, 그러면 41번. 거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 41번 문제를 보면 그 첫 번째 문제에서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얘도요, 그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여기 지금 41번에 보면 althought가 보이죠. 그쵸? althought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 뜻이죠. 비록 뭐뭐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과 약간 다른 내용을 제시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이면 우리 얘기 다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얘가 딱 보이고 얘가 보이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반대되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것은 이쪽 내용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 뒤쪽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우리가 보통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면 주인과 종이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주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이 오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가 중요하다고 뒤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 스스로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changing your mental image of yourself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너 스스로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바꾸는 거 그거 가능하다. 이제 그 뜻이죠. 그쵸? 그거 가능하다 이제 그 뜻인데 자, 그럼 여기 쫙 보니까 to do it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이시죠?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는 remind yourself that a photo captures but a moment in time 쭉 보이죠? 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줘라. 뭘 생각나게 해줘라? 사진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한순간만에 캡처한다고 이때 벗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때 벗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런 패턴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가 보이고 나서 but 그 다음에 뒤쪽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명사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러면 그때 쓰이는 but 있죠. 그쵸? 이때 쓰이는 but은 그냥 only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이때 쓰이는 but은 그냥 only의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멘탈 이미지를 바꾸는 게 가능은 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에게 사진이라는 것을 시간 속의 한순간만에 포착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라. 그 다음에 link는 뭐뭐와 연결된 그 뜻이겠죠? 그쵸?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환경과 의사소통의 맥락과 연결된 한 순간만에 포착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라. 자, 근데 뒤에 쭉 보니까 요게 이제 살짝 강조되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그쵸? but이라든가 however가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이 중심 문장이 될 것이고 앞쪽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일 테니까 자, 그렇게 보는 건데 자, 근데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쵸? 앞에 나오는 이제 포토와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당신이 찍는 각각의 사진은 약간 다른 당신을 보여줍니다. 즉, 사진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한순간만에 포착하는데 당신이 찍는 사진은 약간 다른 당신을 보여준다. 무슨 말인지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바로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 옆에 문장을 읽으세요. 앞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무슨 뜻이냐? 자, 사진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frozen. 원래 frozen은 말 그대로 얼어있는 그 뜻이기 때문에 얼어있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fixed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사진은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뜻이죠. 비동사 다음에 원래는 보호 역할 아래 형용사라든가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게 안 보일 때는 앞에 나오는 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찍는 각각의 사진은 약간 다른 당신을 보여준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사진은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다. 그쵸?
즉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고?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국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돼 나가. 그리고 이제 뒤쪽에 딱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변한다고. 그게 딱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바뀐다고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순간마다 바뀌고 사람마다 바뀌고 그리고 해마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thus의 동작을 주세요. thus. 자, 그러면 thus가 보이면 그래서 그 뜻이니까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요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을 하겠지. 그러면 결국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우리는 바뀐다. 뭐 그 내용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때 센스는 그냥 의식이라는 뜻으로 보면 딱 좋아요. 의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빈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여기 쫙 보니까 while은 뭐뭐이지만 뭐 그 뜻이죠. 그쵸? 혹은 뭐뭐인 반면에 그 뜻인데 우리 아까 봤던 거 요거 있죠.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을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요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최소 뭘 봐줘야 돼? 이것과 관련이 없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돼요. 메모리가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메모리가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메모리는 뭐뭇이 아니다. 약간 중요하지 않다라거나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다른 내용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이것도 힌트가 되죠. 빈칸하는 것에 의해서 쭉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 잘 디스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카운트의 별표. 야, 그럼 디스카운트는 무슨 말일까요? 디스카운트는. 원래 디스카운트는 그 가격을 깎다라는 뜻이죠. 가격을 깎듯이 어떤 것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ignore 해서 무시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빈칸이라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지들을 더 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정확하게 우리들을 나타내지 않는 이미지. 자, 그리고 thereby, 여기서 또 보이죠? thereby,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뜻이죠?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 자, 여기 refer to하고 as에 미쳐보세요. refer to하고 as.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refer to ASB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A를 B라고 언급하다 그 뜻이죠. 야, A를 B라고 언급하는 건 A를 B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쵸? A를 B라고 언급하거나 부르는 거나 같은 말 아닌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죠. 그쵸?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따라서 여기 쫙 보이면 그냥 뭘로 봐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걸 살짝 표현을 바꿔볼까요? 살짝 표현을 바꿔서. 여기 쭉 나오면. 그쵸? 쭉 나오면,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것, 뭐뭐라고 언급되는 것,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보이면, 뭐뭐라고 불리는 것. what is called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항상 우리가 능동의 형태를 알면 거기에서 수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제 빈칸에 있는 문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빈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확히 우리를 나타내지 않는 이미지들을 무시할 수가 있고 심리학자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 심리학자가 regret,
후회라고 부르는 것. 그쵸? 후회라고 부르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후회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표현들 있죠? 자, 이렇게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Images that no longer accurately represent us. 여기 가로를 묶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regrets 있죠? regrets. 얘를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이 두 낱말을 앞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후회죠. 그쵸?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들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 것들이야. 그쵸? 자, 그리고 조금 느낌이 안 오면 여기 같이 보는 거예요. 대시 보이죠? 그쵸? 대시가 보이면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구체적으로 구현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대시는 앞에 나오는 regret과 관련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잃어버린 삶이라든가 잃어버린 자아죠. 그쵸? 그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거나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만약에 몇 가지를 다르게 했다면 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후회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후회라든가 그 다음에 정확히 우리들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이미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이다, 메모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메모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이고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 스스로를 정확히 나타내는 건 아닐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에 대한 후회라든가 어떤 죄책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빈칸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후회라든가 혹은 정확히 우리를 나타내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 과거를 버리고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버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과거를 버린다라는 말, 그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버린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일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블렌드한다. 이때 블렌드는 섞다 그 뜻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을 섞는다라는 건 과거와 현재를 같이 섞는다는 의미니까 과거도 생각한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이번에서는 이건 아니죠. 그렇죠? regret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운다? 그것도 역시 아니고. 그렇죠? regret 자체를 버린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resist the urge. urge는 충동이라든가 혹은 뭐 하고자 하는 욕구 그 뜻이 되는 건데요. 뒤쪽 보니까 우리들의 셀프 이미지에 대한 변화하려는 충동이나 욕구를 거부한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니?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안 되죠. 그쵸? 자, 과거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메모리를 유지한다는 뜻이고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봐볼까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쵸? 과거를 잊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에서 요거 있죠. current 여기에 별표. current 여기에 별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자, 일단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멘탈 이미지를 current의 상태로 유지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의 심상, 즉 멘탈 이미지를 current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current. 현재의 혹은 통용되는 그 뜻이죠.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더 이상 정확하게 우리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후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현재 모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현재의 혹은 지금 통용되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 current가 있는 거 몇 번? 4번이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current라는 단어예요. current라는 단어니까 이 단어의 느낌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current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이 current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최근의 트렌드는 또 뭐냐면 하긴 뭐 최근에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인데 그 current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그쵸?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런 기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조금 익숙하게끔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때 current는 현재의 그 뜻이죠.
그쵸? 현재의.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현재 정부 혹은 행정부 뭐 그 뜻입니다. administration이 그 government하고 비슷한 의미니까. 그래서 이때 쓰이는 current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의 그래서 present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present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야, 근데 밑에는 driver's license가 운전면허증이죠. 그쵸? 야, 근데 current 운전면허증? 뭘까요? 현재의 운전면허증 그건가요? 지금 쓸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urrent는 현재라는 느낌은 좀 들어가는데 그게 통용되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운전면허증 그래서 유효한 이 뜻으로요. valid의 느낌으로도 쓰여요. 유효한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은 여전히 current하다. 무슨 말?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떤 느낌도 있다고? common의 느낌도 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의견은 여전히 흔하다. 이런 식으로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current, 통용되고 있다. 이제 이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세 번째의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current가 나오면 유효한, 효력이 있는 그 뜻도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이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단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